부산 남포동 그 번화가 한가운데엔 눈길을 끄는 건축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마치 전투용 요새처럼 지은 파출소입니다. (14년) 전 유신의 한거에 일어난 시민들의 힘에 밀려 파괴되었던 것을 아예 요새처럼 붉은 벽돌로 쌓아 새로 지은 남포 파출소. 그것은 지금 유신 정권을 뒤흔든 부마 항쟁의 규모와 성격을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79년 10월 그날의 항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YH 사건이 커다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된 것은 79년 8월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여공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면서부터입니다. 탄압의 대상이 YH 여공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상은 오히려 전해의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얻은 신민당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유신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신 반대 세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신 정권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율환 씨 등 3명의 신민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신민총재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정치적 공작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사법부의 결정 하나로 신민당에는 법적인 당수와 정치적 당수라는 2명의 총재가 있게 됩니다. 결국 신민당은 대정권 투쟁에서 당내 문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변칙과 억지가 모두 답답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은 또 한 차례 소용돌이를 몰고 옵니다. 박 정권에 대해 지지하지 말 것을 카터 행정부에 요청한 발언을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를 친미 사대주의로 규정, 김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들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모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삼 총재의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단순한 재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에 대한 제명이 강행된다면 글라스턴 대사가 본국으로 송환될지도 모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엔 지금 우리 4사람이 청와대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 각하의 뜻이 더 굳어지기 전에 김 총재의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를 합시다. 자, 이러들 하시죠. 먼저들 가십시오. 전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아니 김 부장께서 빠지시면은 마지막으로 김 총재와 단판을 하렵니다. 전 각하의 성격을 잘 압니다. 총재한테 조그마한 양보라도 먼저 받아놓지 않는 한 제명 처리는 강행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방금 각하의 지시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무슨 의견들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명적으로 각하의 뜻은 굳어지셨습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의견들이 개진된다면
그건 각하의 신기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자, 그만들 일어나시죠. 아니, 김 부장님은 안 일어나십니까? 먼저들 가보시오. 난 끝까지 정보부장으로서의 내 소임을 다할 작정이오. 그래요. 그래서 사태를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까? 뭐요? 저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일어들 나시죠. (10월 6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은 끝내 강행되고 맙니다. 이에 항의 신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전국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는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 의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 유신 이래 단 한 번의 유신 반대 데모도 없었던 터라 스스로도 유신 대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조적인 분위기마저 널리 퍼져 있던 때입니다. 더욱이 서울 모의여대에서 가위를 그려보내왔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학생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 시위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군가 일어나 줬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도 구체적으로 촉발하는 그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그 분노를 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0일을 지나서 중간고사 시기를 앞두고 있을 시점에 뭔지 모르게 곧 이렇게 터질 듯한 그러한 그 기운이 캠퍼스에 좀 팽배했다고 전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야, 강민아, 부산대학은 네가 책임지그래. 우리 대학과 함께 일어나자. 와, 대답이 없노. 역시 유신대학은 틀리구만. 야, 광민아. 벌써 가려고. 그래. 뭐 이런 시국에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한다는 게 사칠지도 모르지. 니만 만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다. 뭔가 곧 터질 듯한 분위기 속에 몇몇 학생들은 제각기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율과 불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의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인가? 하고요, 동지들이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이자훈아, 해결했지. 자, 등산이 가져왔는데 밤을 새야지 안 되겠나? 선영아, 너는 이제 가봐라. 그러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하고 모르는 사이인기라. 알았다.
이거 받아라. 야, 부탁 하나 종세야. 걱정 마라. 수고해라. 대수, 지금 몇 시야? 10시 10분이다. 이럴 수가 있나? 선언문엔 분명히 도서관 앞에서 10시에 모이기로 안 했나? 왜 아무도 안 모이노? 틀렸다. 실패인기라. 우선 이를 피하자. 부산대 첫 시위가 무산된 15일, 서울에선 이날도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한 파행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유정의 의원들은 신민당 의원 전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놓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산대에서 15일 시도됐던 시위의 실패는 오히려 다음 날 시위를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무슨 일이고? 대포 시공기가 이상하네.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내일 10시 도서관 앞에서 다시 모이는 기다. 됐나? 됐다. 인물 인쇄 내용은 당시 YH 사태와 같은 이 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지라든지 또는 언론 자유, 또 독재 이 타도라든지 또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경제 구조의 모순 이런 것의 시정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5일 그때의 그 학생들의 분위기는 시위가 일단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과 또 자극 이런 것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다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대단히 좀 지배적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16일 날 시위 이런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저 유신 정권에 맞서 독재자인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우리 모두 역사의 현장으로 뛰쳐나갑시다. 그날 시위는 순식간에 확대되고 당시 캠퍼스에 있던 대다수의 학생이 참가하는 폭발적 열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삽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약 2,000명. 이들은 각기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통해 마침내 교외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게 됩니다. 교외로 진출한 부산대생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온천장 내거리로 모입니다. 이곳 온천장 내거리는 부산대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은 이곳에서 처음 시민들과 접하고 그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유신철폐 구호에 시민들은 박수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3,000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주택가를 지나서 바로 이쪽 산업도로 쪽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산업도로로 나오니까 일단 시민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산업도로에는 통행인은 별로 없고 버스에 탄 시민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치거나 안에서 조용히 손을 흔드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이 같구나, 유신제도를 시민들도 역시 반대하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의 유신철폐 시위가 확산되어 가던 때 서울에서는 유신 7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갈봉근 의원은 유신에는 국민총화가 필수적이며 국민총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유신 7주년을 맞는 들뜬 분위기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 완공된 성수대교 개통식에 참석하고 이어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던 기계교역전을 돌아보며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온천장 내거리에서 무장기동대와 접전을 벌이다 다시 거제리 쪽과 부산교대 쪽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중심가로 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역과 시청을 거쳐 광복동 중심가에 이른 시위대는 여러 갈래의 대열을 형성합니다. 부산의 한가운데 남포동 광복동 일대는 시위대의 열기가 들끓는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으면서 학생들은 하나 둘씩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유신철폐의 함성은 더욱 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광복동 일대가 시위대의 용광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통팔달의 미로로 이루어진 데다 하루 요통인구가 80만을 넘는 교통과 상업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미로 속을 빠져다니거나 때로는 인파 속에 숨으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시위대의 진압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은 구경꾼이었고 진압경찰과 시민들 사이에도 가벼운 실랑이만 있었을 뿐 큰 대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조금씩 적극성을 띄워갑니다. 시민들이 처음 드러내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조. 그것은 시위대에 보내는 박수갈채와 김밥,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뭐 빵도 주고 팔던 것도 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집 일찍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이런 데 숨겨주고. 어디 숨겨줘요? 막 이런 골목골목 숨겨주고 그랬지요. 일부 쪽에선 잡으러 오고 일부 쪽에서 숨어야 되고 도망가고 하니까는. 그렇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요. 돈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이걸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기가 쉽지. 저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해가지고. 해가 지면서 광복동 일대는 퇴근 후 몰려나온 시민들과 시위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으며 휴식을 취하던 학생들이 다시 시위를 시작하자 시민들은 서서히 구경꾼이 아닌 시위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때로 수천 명씩 몇 개 그룹을 형성해 중요 지점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만나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제 시위는 학생 중심에서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항쟁으로 성격이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땡 소리가 나면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그때 여기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한 100여 명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땡과 동시에 어디서 우르륵 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200명까지는 안 되겠고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같이. 그럼 애국가 끝나고 난 뒤에 동시에 와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수백 명 모여들고 그다음에 제가 시민들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대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스크럼을 짜고 저쪽으로 이제 전진하면서 독재 타도 뛰면서 외치고 그다음에 유신철폐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기다리니까 철탄을 쏘니까 쏘면서 경찰들이 와서 연행하러 오니까 전부 다 흩어졌죠. 뿔뿔이 사방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나갔냐면 저 국기시장 쪽으로 나가가지고 국기시장에서 제일극장 앞쪽에 왕자극장 앞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열 지어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민들이 합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시작할 때는 막 수백 명이었는데 가면서 계속 붙고 해가지고 저쪽 갈 때는 한 5, 6천 명 정도. 예, 왕자극장.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왕자극장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육교가 있습니다. 충북도 거기 충동 육교거든요. 왕자극장. 충동 육교 거기에서 차기를 맞고 같이 이제 애국가를 불렀죠. 애국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전부 구경하고 또 합산한 시민도 있고 그 육교 위에도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애국가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늘 이제 가슴 속에 맺히는 게 이 독재에 대한 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시위에 참가하고 제 자신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르고 있었습니다. 애국가 부르면서 그런 감정 느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부산 중심가 일대에는 시위대 없는 거리가 없었고 구호가 울려 퍼지지 않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민들은 왜 한마음이 되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 여기 방해하셨었어요? 내가 저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쪽에서 큰 거리에서 오면은 이게 이제 철탄을 던지고 온다고 학생들이 전경들이 막 이리 몰래 오면 이제 사방을 흩어질까요? 그러면 물이 막 맞으면 물도 떠주는 사람 있고 아니 그래서 오면 막 음료수 사 던지고 음료수 사주고요. 아저씨도 사주셨어요? 그럼요. 뭐 사주셨어요? 우유요. 뭐 박수 치고 뭐 물 주고 뭐 물 갖다 주시고요. 뭐 그런 거는 왜 그러셨습니까, 상인들이? 그때는 이제 뭐 왜 그러는 것보다도 이제 고립된 시대니까 그때는 우리가 골때리는 시대라고요? 아니 고립된 시대니까. 아, 고립된 예, 시대요? 이제 민주화를 이제 외치니까 좋은 시대가 올까 싶어서 우리 국민들이 뭐 필요 압니까? 샤트 내릴 의리에 샤트 속으로 오면 학생들 도망오면 많이 숨겨줬어. 샤트 내려갖고 막아주고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 다른 분들도 다 그랬습니까, 상인들이? 아니 내일 낮에 같은데 이리 왔어. 이 밑으로 이리 한 물어봐서 여기 그때 있던 사람들 거진 다 있어요. 예, 다 숨겼어. 다 숨겨졌다고요? 그거는 정당하니까요. 그때 당시는 우리 이 상인들도 어떤 그 현 정권에 대한 유신이죠. 그게 다 상당히 그 부정적이었죠. 왜 어떤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 유신헌법 이 자체가 이 국민이 살리는 이 법이 돼야 되는데 국민 언론 탄압 인권 모든 게 종합돼가지고 한테 묶여가지고 국민들 일이 올가면은 그런 법이니까 그거는 국민으로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여기 계신 상인들도 시위하는데 많이 참가를 했습니까? 예, 참가 많이 했죠. 예. 직접 학생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랬어요? 예, 물론이죠. 아저씨도 하셨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예. 경찰과의 접전이 거듭되면서 시위의 양상 또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위대는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물을 향하게 됩니다. 그
목표물은 파출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였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시위 첫날인 16일 부산에서는 부평, 보수 파출소 등 11곳의 파출소가 비습되고 언론기관 한 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는 새벽 1시까지 계속됐습니다. (16일) 연행된 사람의 수는 모두 4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이 282명, 시민이 118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항쟁 이틀째부터는 시민의 비율이 대폭 늘어납니다. 다음 날인 17일 오전, 부산대에는 휴업령이 내려집니다. 이날 부산에 도착한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불순분자들의 폭동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대본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당신네 신문 30년 독자인데 내일부터 당장 신문 끊겠습니다. 기사 한 줄 안 나고 이게 뭡니까? 예, 사회부입니다. 와, 학생하고 시민들만 피를 흘려야 하는겨. 당신들 언론기관 도대체 뭐라고 있는겨? 차라리 할복자살이나 할부서. 나이가 기자를 하기 힘들구만 정말. 김 기자,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기사에 못 나갈 망정 취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다 들고 일난 겁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김 기자, 이 잘못하다만 경찰이나 시민 양쪽으로부터 몰매나 맞을 텐데. 둘째 날 역시 낮 동안 시민과 진압경찰 사이에는 큰 접전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다시금 시위는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의 시위에서 자신을 얻은 시민들의 이날은 동아대생과 고려 신학대생들도 가세했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유신철폐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던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는 유신 7주년을 기념하는 만찬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부산의 상황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만찬회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둘러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밤 시민들은 좁은 골목길들을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집결했습니다. 시청 앞이나 역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해서 함께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진압경찰과의 격전도 한층 더해졌습니다. 격전이 거듭되면서 대청파출소, 충무파출소, 그리고 서대신 파출소 등 이날 모두 21곳의 파출소가 피습당합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이날 밤 서울에서는 급히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총리가 부마 사태의 소요가 서울에까지
확산될 그런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경찰의 힘으로서는 대처 어렵고 군의 출동이 불가피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지속돼 오던 차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박정권이 드디어 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됐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지각 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이 이 엄연한 국가 현실을 망각 외면하고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비상계엄은 이미 청와대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72년 유신 시작 때 선포된 이래 만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계엄.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 시민들을 불순분자, 폭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지 정보기관의 보고는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정확한 분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불순 세력에 의한 단순한 폭동이라고 보고하더니 이게 뭐야?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봐. 그럽시다. 수고하시오. 방금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수고 많소. 수고하십니다. 앉읍시다. 네.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어. 그래서 왔어. 계엄군은 계엄 전날 밤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8일 새벽 서울서 1개 공수특전여단과 포항서 1개 해병연대가 부산에 도착한 이래 부산의 계엄군은 모두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계엄군은 휴교된 10개 대학을 접수하고 공공기관 26곳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순찰에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계엄 포고문이 나붙었습니다. 포고문은 모든 단체 활동을 중지시키며 언론을 검열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이 진주한 이상 더 이상의 시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계엄군이 진주한 날에도 시위는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이날 밤 시위에 자극받은 계엄군은 한층 거칠게 시위 진압에 나섰을 뿐 아니라 시위와는 상관없는 행인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2층에서 불을 못 켰습니다. 그때 당시 2층에서 잤는데 2층에 불을 못 켜고 카텐 쳐놓고 창문만 반쯤 열어놓고 오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초원의 모자, 그 옛날 모자 이렇게 까진 모자 있죠. 낙가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자를 쓰고 딸내미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뻥뻥 소리 나요. 머리가 팅팅 소리가. 저희 집 밥을 먹고 한 애들도 두들패고 무조건 두들패요. 그냥 해만 졌든 안 졌든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분명히 계엄령 내린다는 그 시간이 몇 시간 정해져 있을 건데 그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해만 졌다 하면 어스름만 치면은 사람 지나가면 무조건 두들패는 거예요. 막
젊었건 늙건 그게 없어요 그냥. 계엄하에서 통금 시간이 밤 10시로 당겨지면서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통금 시간을 넘기는 것은 계엄군 횡포의 1차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군 요 둘이가 있고 요쪽 벽으로 한 6, 7명 여기 쫙 둘러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차가 안 오는데 통금에 걸리면 나도 큰일 나는 사람인데 좀 넘어가고 저어서 차를 타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계엄군 둘이가 내를 어깨를 잡더라고. 이쪽 양쪽 팔을. 하고 난 뒤에 막대기로 어깨 2개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맞으니까 처질 거 아닙니까? 앉았다고요. 앉아서 계엄군들이 이렇게 씌우더라고. 그걸 왜 때리느냐? 나는 건너가면 좋겠는데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시커먼 게 날라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요, 사실. 쓰러지고 난 뒤에는 모르죠. 좀 있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하여튼 두 사람을 끌고 가는 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 강북 파출소라.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맞은 자리가 아프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파출소 안에 가가지고 시끄러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컴컴하니까 나는 몰랐지. 그 시커면서 세면장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터지가 있더라고. 그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몸뚱이로 막 뚜비 패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피가 여기 이만큼 방에서 철철 나는데 막 쫓아가 이리 쫓아가는데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그만 이 막 짐을 싸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 그 사람들이 해피해버릴까 싶어서 저 언니 할매 하나가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부부야 난리 나는가 봐. 가지 막 이러더라고.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시위가 계속된 16일에서 19일 사이 부상당한 시민 56명 중 42명이 계엄군이 진주한 18일 이후에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엄군의 횡포가 어떠했나를 말해줍니다. (3.15) 의거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자긍심이 남아있는 도시 마산. 이곳에도 유신 반대 움직임은 일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유신 지지 데모를 해서 유신대학이라고 불렸던 경남대학의 한쪽에서는 10월 22일에 시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부산의 시위 소식이 전해진 것은 17일이었습니다. 정혜야, 서는 먼저 서둘러야 되겠다. 어제 부산 소식 듣고부터는 마음이 영 안정이 안 된다. 원래 21일 중간 시험 때를 거사일로 잡았잖아. 아무래도 그 전에 터질 것 같다. 오늘 5시 회합 이전에라도 선배님들 만나 상의를 해보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다간 이번에도 유신대학교란 오명을 씻을 기회조차 놓치겠다. 그래, 서두르자. 예감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18일) 아침 경남대 교정에는 젊은 청년 학도에 일어나라는 경문이 나붙고 부산의 계엄 소식이 알려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당황한 학교 측은 교내 방송을 통해 무기한 휴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내에 있는 학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간고사는 무기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학내 사정으로 인하여 휴교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학생들은 마침내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간고사는 무기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학내 사정으로 인하여 휴교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 모인다는 이야기가 이제 정보가 나가서 경찰이 사복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주위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 위쪽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일어서지도 심지어 못했습니다. 지킬까 봐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깝깝하게 대치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세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대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 또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셔야 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기다리시면 됐다. 이래서 나가서 같이 싸우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앉아있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나가자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대를 출발한 학생들은 완월국교를 거쳐 3.15 이거 기념탑 앞에 운집합니다. 다시 시위대가 분수 로타리를 거쳐 번화한 불정거리에 이르자 시민들이 대거 합세, 시위대의 숫자는 수천 명으로 늘게 됩니다. 해가 지면서 시위대는 몇 차례에 걸쳐 공화당 지구당사를 공격하고 어린교를 거쳐 마산역에까지 진출합니다. 이날 밤 마산에서 제일 번화한 불정거리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는 많은 시위대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군중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상가에 불을 끄게 하고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찰과의 토속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역시 그 민심은 전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같이 하셨습니까? 예, 같이 이렇게 투석전도 하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같이 따라 노래 부르고 여러 행동은 같이 했죠. 그 참 여자들이고 그 참 경찰관들하고 그 대회 그 대응하라고 돌미고 가지고 막 던지라고 그 치매 보이고 싸다 막 갖다 주는 거. 그래 이제 자연적으로 그 시민들이 막 돌미고 갖다 주면서 대항하라고 싸우라고 갖다 주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 주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선전 주민들이었죠. 그럼 그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도 하셨습니까? 그래 저도 모르게 막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같이 돌아라 주셨어요? 예, 돌아다주고. 부산처럼 마산의 시민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9일 엄청난 조작과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행거리도 불었다. 언제부터고 난민전 조직과 연결한 게? 어서 말 뭐하나? 몰라 얘. 전 난민전이란 말 여기서 처음 듣는 말이라 얘.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잔말 말고 어서 배우 세력을 대란 말이야. 최성문 목사하고는 언제 만났어? 그리고 양소 조합에는 언제 가입했고? 야, 황선생님! 황선생님! 어서 와, 김 부장. 그래, 직접 보고 온 소감이 어때? 심각했습니다. 뭐야?
부산 사태는 단순한 폭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제저항과 정책 불신이 누적적으로 겹쳐져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까지 합세한 상태이고 향후 5대 도시로 확산될 기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 부장은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으로 인한 불순 분자들의 폭동이라고 이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본 바로는 김 부장, 앞으로 부산과 같은 사태가 또 생기면 그땐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체제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카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가딱 없었습니다. 힘내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 지구당사를 부수고 각종 공공기관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파출소 6곳, 공공기관 3곳이 습격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습격한 공공기관 곳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찢거나 불태워서 시위의 성격과 목적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파출소에 이제 돌멩이를 이제 던지고 이제 뭐 일부는 또 막대기를 가지고 안에 그 이제 불이 켜져 있는 형광등을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진을 떼가지고 그 이제 유리를 깨뜨리고 안에 사진 나오는 걸 갖다가 찢으면서 이제 욕설을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그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그 국기를 떼가지고요. 태극기를요? 태극기를. 그 떼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다시 이제 시내 방향으로 그 음숙하면서도 뭔가 뭐 참 뭐 세상이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전부 다 갖고 있었겠죠. 여기 구경하는 분들조차도요. 예예. 저 말고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저 뭡니까 그 소화제 한 병 마신 기분? 막 그래 표현하면 될 겁니다. 탁 트인 건 아니고 당장 모르게 뻔하 막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틀간의 시위 끝에 20일 마침내 마산에도 위수령이 내려지고 마산과 창원 일원에는 군대가 진주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는 불량배 소탕령이 내려져 모두 4,20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313명이 구속되고 171명이 군기관에 이첩됩니다. 이로써 거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고 10월 23일에는 통금 시간도 정상으로 환원됩니다.